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에 대한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지수는 크게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는 현상 유지 수준입니다. 다만 종목들은 활발하네요. 바로 첫 번째 인급종 만나보시죠. 네, 최근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나름 수급도 탄탄하게 유입되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뉴진테크 오늘 7% 강한 상승과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전통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독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곽영훈 대표님, 네네. 뉴진테크 네. 요즘 좀 눈에 띄어요.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서 제가 좀 딱 눈에 좀 보이는 게 디램 쇼티지에 네. 대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공정 장비라든가 이 반도체 소재 부품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지난주부터 조금 더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작년 4분기에 의해서 올해 1분기 때부터 서서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메모리 기업들이 전공정 D램 전공정 신규 투자 모멘텀이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좀 나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D램 전공정 투자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D램 전공정 투자 모멘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HBM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세화가 포인트인데요. 그 미세화 포인트에는 바로 동사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승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뭐 전혀 좀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디램 장비주들은 안 움직이는데 이 친구만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다른 종목들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을 탁 받아서 팍 튀는 게 있고요. 바닥권 다지는 게 있고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바닥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럼 전통적인 이제 반도체주들 그렇죠. 그러니까 D램도 레거시? 네. 주목하고 네. 우리 현재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네.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이제는 주목할 때가 됐습니다. 예. 네, 그 안에서도 유독 더 강하게 움직이는 뉴진테크도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권희 대표님,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좀 고전을 하고 있지만 파운드리에서는 영역 확장에 나선다. 지금 AMD와도 3나노 파운드리 지금 수주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코아시아라든지 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일부 관련주들이 반등에 좀 나서고 있거든요. 네.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좀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그 뉴스가 나오게 된 게 이제 AMD와 원래 거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AMD가 지금 3나노급으로 CPU로 추정되는 이제 모델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 파운드리를 지금 TSMC에서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한 이 파운드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3나노급은 2나노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5나노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삼성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어제 오후에 돌면서 사실은 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 게 삼성전자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금투권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하면서 올랐는데 이게 기사로는 아시아경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널리스트도 언급은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이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네.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파운드리에 그러면 왜 이렇게 수주를 못하냐라고 얘기를 이제 하면 결국에는 패키징 기술의 문제라고 여전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TSMC에 비해서 아직은 좀 패키징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네. 부분은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기회가 만약에 이제 뭐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파운드리 관련된 이제 전공정,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다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소재까지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2022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 9만 원 갔을 때 그런 현상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여전히 좀 주목하고 보셔야 되는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AMD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지만 네.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파운드리 했을 때 어떤 수혜주를 지금 가장 먼저 눈여겨서 봐두면 좋을까요? 지금 뭐 그동안 좀 많이 쉬었던 디자인 하우스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뭐 코아시아, 가온칩스 그쵸. 이런 종목. 예,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 여전히 SNS텍이라든지 이런 전공전단도 지금 다시 네. 한번 움직이고 있죠. 네.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전통적인 이제 전공전단의 장비주들 네. 여전히 좀 무거웠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돌아선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조금 의심이 가는 건 HBM 안 좋은 뉴스 나오고 이게 바로 나와서 조금 의심은 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어디서든 좀 네. 심기일전에서 뭔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파운드리 그리고 다음 달에 파운드리 포럼도 있는 만큼 관련한 종목들에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파운드리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 바로 살펴볼까요? 자, 효성그룹주들 전력주들에 대한 상승을 이어지고 있죠. 해외 전력주, 뭐 전선 전력 설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효성중공업도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요. 효성그룹주 전반을 살펴보면 지주사 재편을 추진하고 향후 계열 분리 가능성도 주목을 하면서 지금 효성중공업은 강하지만 효성이라든지 기타 다른 계열사들은 오늘 낙폭을 키우고 있어서 좀 주가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일단 가장 강한 효성중공업 그룹사 이슈와 같이 본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세요? 효성중공업 그냥 혼자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효성그룹주들 안에 이제 앞으로 이제 효성과 이제 HS 효성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뭐 하여간 그렇게 쪼개지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나눠지면 결국에는 효성중공업은 주 효성에 포함될 거고요. HS 효성의 주력 회사는 효성 TNC가 효성 첨단 소재가 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타이어 코드나 이쪽 이제 나머지 뭐 광주 방송 이런 쪽을 이제 HS 효성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주 효성이 기존에 갖고 있는 걸로 가는데. 이게 이제 뭐 형제 난 여러 가지 또 시끄러웠잖아요, 효성이. 네. 그거를 이제 사실은 조현준 씨와 조현상 씨가 나눠 갖는 형태로 이제 쪼개지는 모습이 나올 텐데 어제 효성이 급등했다가 급락한 이유는 그냥 주문 실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어제 동시호가에 올라간 겁니다. 이게 어제 급등했던 이유가 어제 보면 종가에 동시호가에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한 14%로 끝났는데 네. 14.78%로 끝났는데 분봉 보시면 그냥 갑자기 동시호가에 올라간 거라 이게 뭐 일각에는 199,900원에 69,900원에 끝났는데 61,900원, 61,900원 이렇게 늘려다가 잘못 넣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한창구에서 잘못 네네. 주문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여파로 오히려 지금 효성 TNC라든지 효성화학 이런 쪽이 좀 밀리는 첨단소재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뭐 다 알려진 인적 분할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한 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좀 주문 실수가 나왔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효성 관련해서는 지금 계열 분리라든지 재편에 대한 과정이 있는 만큼 지금 효성 그리고 HS 효성 이제 신설되는 그래서 각각 이제 나눠 가지는 그래서 어디가 이제 주력 회사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그룹사 이슈와 무관하게 효성중공업도 사실 그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아직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은 그었죠. 네.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본업단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효성중공업은. 효성중공업은 이제 아직 분할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니라고는 네. 하지만 아직 뭐 주총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게 되면 그때 부인은 했지만 뉘앙스 자체가 아직 안 정해졌다. 거론은 됐지만 아직 네. 정해진 게 없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거론이 됐다라는 거는 그렇게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전히 보시면 되고요. 뭐 건설업이 뭐 더 이상 망가지지만 않고 좀 제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해도 효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나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전력 관련한 종목들이 워낙 흐름이 견조하다 보니 지금 피크아웃보다는 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본업으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효성그룹주 짚어봤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이 VR가 발동되면서 올라오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네, 코스피 계속해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지지부진한 박스권에 갇혀있는 시장, 그중에서도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04% 상승하면서 그래도 2,700선 위는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키우다가 오후 들어서는 오름세를 조금 반납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장 계속 지켜온 850선 밑으로 조금 내려온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간 1360원대에서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이렇게 키우면서 1350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엔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7원 30전 내려서 1356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환율 부담이 우리 증시의 유인 동력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변동성 키우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VR 발동된 종목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R 장치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잠시 거래가 정지되는 장치인데요. 한시를 전후로 해서 다수의 VR 종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중앙첨단 소재가 6거래일째 강세를 보이면서 한시 후에 상승 VR가 발동이 됐고요. 또 점심시간에는 저출생 관련주들이 잠깐 튀었습니다. 모나리자와 깨끗한 나라가 VR까지 발동되면서 유독 강했는데요. 깨끗한 나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방 VR 발동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VR 특징주로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심시간에 급등했던 그룹주 HLB 그룹주입니다. 오전장에도 빨간불 켰던 HLB 점심시간에 슈팅이 나오면서 HLB 그룹주 5곳이 모두 상방 VR 발동됐습니다. HLB와 항서제약이 연구 중인 리보세라닙과 카넬리주마 병용요법이 간압에 이어서 부신 피질암 임상에서도 효과를 입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아스코 초록에서 발표됐다는 보도가 점심시간에 나왔는데요. 이 뉴스를 재료로 해서 그룹주가 한꺼번에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승폭이 가장 큰 HLB 제약을 보면 일주일 전 연속 하한가를 맞은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48%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장 HLB 그룹주의 움직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장에 또 급등했던 특징주로는 코오론 글로벌이 빠질 수 없죠. 어제 코오론 글로벌이 강원도 태백의 풍력 발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를 SK E&S를 통해 일진그룹에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시장에 관심을 받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에 매수세가 많이 몰렸는데요. 코오론 글로벌 우선주는 상한가 터치했고요. 코오론 글로벌도 장중 여러 번의 상방 VR가 발동되면서 상한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금 코오론 글로벌 여전히 18%대 강한 흐름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R 발동된 종목 안에서 인급종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가장 큰 특징주죠. HLB 계열사, 특히 HLB는 지금 저점에서 꽤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펙타클하게 움직이고 있는 HLB입니다. 급락할 때는 어마무시했었고 지금 반등도 세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러한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건희 대표님, HLB 주가는 정말 변화무쌍하네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다시 희망이 생긴 건데 네. 예, 결국에 지금 뭐 3개월이건 6개월이건 1년이건 간에 다시 될 거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근거해 준 게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한 논문이죠. 생각보다 이제 뭐 결과가 좋았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절차인데 이거 절차 뭐 FDA에서 거절받은 이유도 시설의 문제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 약간 항서제약 쪽의 문제로 지금 약간 좀 기걸되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되면서 반등 나오는 정도지 아직까지 해결된 건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또 언제든지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예, 지금은 약간은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계속 접근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지금 뭐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럼 반등을 이용한 비중 조절도 유효하실까요? 뭐 비중 조절보다는 아직은 희망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네, 보유로. 높은 가격으로도 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HLB가 줄지 최근의 변동성 좀 인급종으로 살펴봤습니다. 바로 해서 다음 인급종 또 만나볼까요? 바닥권에서 모처럼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오론 글로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나온 뉴스가 과연 재생에너지 반등에 코오론 글로벌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슈가 될지 아니면 저가에서 단기 이슈에 따른 반등에 그칠지 곽영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세요?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뭐 내용상으로 보면은 뭐 SK E&S와 그리고 일진그룹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그림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태양광이라든가 원전 등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풍력은 못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풍력 차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코오롱 글로벌이 풍력 전문 발전 사업자로서의 주목받는 이유를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쪽은 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기존에 좀 상승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고 금리도 좀 만약에 내려준다면 이 회사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지만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제한적인 이런 바닥권에서의 반등을 이용한 전략으로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이슈까지 확인해봤고 그래도 좀 풍력주로 같이 조금 더 반등 꾀할 수 네. 있겠다라는 네. 또 힘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만나볼까요? 오늘 또 큰 이슈였죠. UAE 대통령 방한과 함께 지금 주목했던 원전, 방사능 반응을 했고 예상치 못하게 메디톡스의 오늘의 상승 눈에 띄는데요. 다만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UAE에 지금 메디톡스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 투자 협력 강화 뉴스가 나온 이후에 오늘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여기도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반등의 계기를 여기서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냥 계기 정도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힘까지는 아니고. 추세적 힘 나오기에는 조금 좀 자리가 네. 약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이 톡신 관련된 경쟁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메디톡스의 지위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가 자꾸 출몰 하면서 실적은 자꾸 이제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랍에미레이트에다 이걸 짓게 되면 뭐 모멘텀도 될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뒤에 착공하고 삽들 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하. 예, 지금은 그 이슈로 이제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빈집털이로 좀 들어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에 따른 단기 급등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공장이 정말 착공되고 그러고 나서의 추후적인 문제는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임급종 살펴봤고요. 이제 틈새 하이라이트 타임입니다.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를 제시하는 시간인데요. 60초 동안 두 분이 왜 이 종목을 미래 임급종으로 보시는지 투자 포인트를 핵심적으로 압축적으로 쏟아내 주시면 됩니다. 자, 곽영훈 대표님과 이건희 대표님 지난주에 카페24와 제우스를 소개해 주셨는데 카페24가 추세 좋게 올라오면서 땅땅 승리 도장을 받았거든요. 네, 제우스가 지금 승리 도장을 내주기는 했지만 사실 이건희 대표님 최근에 HPSP 또 저점 부근에서 타이밍도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 내내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자, 미래 임급종 오늘의 종목 만나볼까요? 자, 곽영훈 대표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60초 들어갑니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전자입니다. 아우. 네,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요인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일에 이제 올랐었는데 삼성전자가 올랐던 이유는 세 가지인데 HBM 공급 관련 증권가의 전망, 목표가 상향 조정 이런 게 있었죠. 두 번째는 한미 반도체 IR 영향이 크다. 세 번째는 AMD의 그 삼성 3나노 공정의 네. 파운드리 관련된 이슈인 거죠. 이 세 개 중에서 파운드리가 아까 서두에 좀 프로그램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 주목이 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이 매수 포인트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준다면 그 밖에 파운드리 관련주도 네.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 말이 좀 빨라지시긴 했는데 우리 초반에 지금 파운드리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네. 모멘텀을 같이 또 얘기한 만큼 HBM에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 HBM에서 기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기회를 모색하는 삼성전자를 꼽아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이건희 대표의 미리 보는 임급종 오늘 또 어떤 종목일까요? 60초 들어갈게요. 예, 비올 갖고 나왔고요. 뭐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았다가 또 다시 좀 식었죠. 네. 식었는데 여전히 화장품처럼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비올은 RF 마이크로 니들 특허 소송에서 이제 이기면서 고객사가 특허 소송을 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게 로열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1분기부터 들어왔고요 이미.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전히 RF 마이크로 리들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레이저 관련된 제품, 장비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요. 특히 중국과 브라질의 발주가 이제 2분기부터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됐고 소모품 소진도 소진 기간이 원래 3개월이었는데 이게 좀 더 단축되면서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6,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임금중 삼성전자 대 비올도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건희, 곽영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거래량 상위 원전 관련주들이 보입니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원전이나 방산 등의 분야의 협업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외 체코양 원전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발 모멘텀도 지속되면서 테만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산업이 슈어소프트테크까지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의 거래량 증가도 눈에 띄는데요. 구글이 일본 재생에너지 기업 시젠에너지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도하 엔지니어링의 합작 투자사가 시젠에너지의 자회사 지분을 보유 중인 점이 부각된 모습입니다. 평소 만주 단위의 거래량이 1,400만 주까지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52,000%가량 급증했습니다. AI 챗봇 관련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우리 돈 약 8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 거래량이 370% 넘게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올라와 있습니다. ITF 2024에서 AMD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업이 암시됐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수주 기대감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거래량 상위에 오른 가운데 삼에스 코리아도 거래량이 2,700% 넘게 급증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일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SK온해자 회사 SK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367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는데 전고점 37,900원보다 50원 낮은 37,850원 상한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되는 미국 암학회를 앞두고 관련주들의 매기가 쏠리는 모습인데요. 특히 면역 항암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글로벌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 기대감 속 앞타바이오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FDA로부터 신약 승인이 불발돼 시총 5조 원가량이 증발했던 HLB 그룹주도 미국 암학회 초록에서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이 신장과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결과로 선정되면서 급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2,700억 원대 수주 소식이 있었던 동일 고무벨트도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캐터필러의 러버트랙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직후부터 급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후 들어 저출생 관련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었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철선에 대한 정부 생각이 강하다면서 관련 재정 투입을 기존 정책을 평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깨끗한 나라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분들 많이 되돌렸습니다. 이외 S바이오메딕스와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속 2거래일간 추종을 받다가 오늘 다시 급등을 이어가면서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후장 포착된 종목 판정 이어가 보겠습니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두 분과 종목 판정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간 제시해 주셨던 종목 겨루기의 종목 결과 수익률 탑3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태웅도 다시 한번 반등의 힘, 그리고 현대로템이 새롭게 올라왔네요. 네, 하창환 본부장은 전력 관련해서는 탄탄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LS와 SD, 현대일렉트릭의 원화 시세를 이어가다 보니 더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있는 모습이고요. BH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훈 이사님의 AS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왔는데 또 여기 뉴스와 이슈가 있었어요. 내용을 짧게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제 TC 본딩 장비를 갖다가 공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NCF 방식을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수율 문제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HBM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MDF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나 후공정계의 ASML이라는 어떤 그런 별명이 진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같이 모든 HBM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한미 반도체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14조, 15조 원이 가까이 되는 상당히 높은 시총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제는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고점을 높여가는 한미 반도체 더 지켜보자라는 AS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탁월한 두 분의 시선으로 바로 오늘의 종목 판정 이어가 볼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어제의 상승은 하루짜리 반등으로 끝나는 걸까요? 바닥 탈피의 기대를 키웠던 2차 전지주 그 안에서 에코프로 BM 지금 4%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판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S투자증권에서는 아직은 이런 시점이긴 하지만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 지금 24만 원의 매수 리포트를 제시한 반면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여전히 주가가 비싸다라면서 15만 원을 목표가를 하향하고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힘들었던 2차 전지주 바닥을 잡고 좀 반등을 꾀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분과 함께 각각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훈 이사님. 에코프로 BM 어제 반등 나왔을 때도 같이 진단을 했었잖아요. 오늘 기업 분석 좀 제대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어려운 종목이죠.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이제 바닥을 통과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전략과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전략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누어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판가 하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 3분기부터는 판가 하락은 완전히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하락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제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SK온향, 즉 포드가겠죠. 포드 쪽으로의 주문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SK온의 수주 창고의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요. 삼성 SDI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의 어떤 수주의 어떤 부분들의 노이즈가 아직은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차의 어떤 업황 자체가 빠르게 돌아서고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기차의 어떤 판매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숫자가 올라간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것보다는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판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리튬 가격이 반등이 되면서 일단 바닥을 통과하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올해는 확인이 되는 어떤 그 한 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올해 6월, 7월만 정도 된다면은 유로존의 금리 인하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되는 부분들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약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우원적인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 3분기 넘어가고 있는 그 시점이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분명히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통과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 접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내가 들어가서 이제 바닥인 것은 좋은데 들어와서 한 달 뒤에 올라갈 수도 있고 2달 뒤에 올라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SS로 엮이면서 이제 가는 그림이라면 어제의 반등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연속성이 없었잖아요. 네. ESS에 대한 부분은 부각될 여지가 있을까요? 2차 전지 전반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셀 메이커 3사들의 컨콜을 들어보게 되면은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여전히 약간 부진한데요. 이 ESS의 성장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전기차를 제외하고서 2차전지 섹터가 만약에 주가의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면 역시나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확산이 되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좀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LFP용 양극재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자로 반영이 되는 것은 내년부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과 숫자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을 인지를 하고 각 업체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미 주가가 충분히 내려온 상황에서 ESS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둘씩 반영이 되나라면은 오늘 LG전자가 이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인각기 가지고서 뜬금없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분명히 2차 전지 내에서도 분명히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창훈 본부장님께는 기술적 분석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반등은 정말 하루짜리 반등으로 끝나는 건가요?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도 지금 단기적인 우하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상으로는 이제 120주선에 조금 이제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일부 좀 저항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월봉상으로도 20월선을 이탈한 상황이고 60월선까지는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이번에 이제 120주선에서의 가격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해당 가격 같은 경우는 23년 이제 9월, 10월 달 저점 찍었을 때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또 2023년 초반 부분에 이제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내기 직전에 물량 수화를 좀 강하게 했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들은 사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수급 기조를 보시면 2차 전지 쪽이 기관의 수급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지만 기관이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좀 트리거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캐즘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사업적인 흐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흐름들 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뺀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업황에 대한 부진은 진행 중에 있고 다만 주가가 꽤 많이 빠진 자리에서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은 맞지만 우리가 언제 제대로 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찍히기 때문에 두 분 각각 이제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최종 판정은 어떻게 주셨는지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전일 반등을 하면서 바닥권 탈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힘 빠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분석도 쉬어갈 수 있다. 기술적 분석 역시 쉬어간다라는 의견 같이 또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짚어보면 김성윤 인사님은 2차전이 여전히 바닥 구간인 것은 맞다. 다만 쉼에 대해서 또 판정을 주셨어요. 네. 결국 이제 타이밍에 대한 문제인데요. 내가 만약에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자금을 가지고 있고 시간 좀 견딜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분명히 저는 오늘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간 자체가 막상 이제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견디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물을 탄다고 하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네.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아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간 타이밍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창훈 본부장도 한마디로 좀 판정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는 산업적인 캐즘 구간을 지났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이고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의 뭔가 트리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한 산업군들에서의 지금 축제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캐즘이라는 구간 자체가 1년이 될지 지금 6개월 만에 네.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유동자금을 이쪽에다가 투여를 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좀 주목받지 못하는 쪽으로 자금을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좀 이 추세적인 반환이 나오거나 뭐 반전 포인트가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더라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룸이 크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정말 이 산업을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시고 네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다 에코프로 BM 공통된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쉴 수 있다. 바닥 구간은 맞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판정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두 분의 종목 겨루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워낙 이제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김성훈 이사는 방산주 내에서 그리고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한국항공우주를 그리고 오늘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LG전자를 또 갖고 오셨습니다. 많은 이제 방산주들 소개를 해주셨지만 한국항공우주는 처음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김성훈 이사님. 네, 결국 키워드는 방산 섹터를 봐야 되고요. 그 방산 섹터가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 섹터가 강세가 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갈 길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이제 KF-21을 현재 개발을 이제 차곡차곡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KF-21에 대한 어떤 실험이나 어떤 테스트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FA50과 수리온과 같은 이런 중요한 기체들에서 중동과 동남아 지역 쪽의 수출을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기체 부품, 항공기 기체 부품도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중요한 이제 항공기 기체 관련된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항공산업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항공우주의 이쪽 산업에 대한 어떤 실적 역시도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의 강세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에 맞서는 이제 LG전자 봅니다. 냉난방 공조 시스템 사실 어제 이게 부각이 됐었는데 어제는 힘이 강하지 않았다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LG전자 좀 올라오나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에 대한 이런 밴드라인을 벗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인데 일단 그 전거래일에 나왔던 리포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액침 쪽에 대한 어쨌든 열관리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평균치의 영업이익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흐름으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이 높아지고 있고 열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제 밴드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제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을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첫 번째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왔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그 산업군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제 최근에 이제 GST 같은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에치능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랠리가 나왔거든요. 물론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바닥권에서 이제 기대감도 높이고 좀 나름대로 그쪽 관련돼서 IT 쪽에서 인지도가 있는 애널리스트가 또 글을 썼고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목표 주가가 좋은 그런 종목군들에게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거든요. 맞아요. 금일 방산도 사실 SK증권에서 리포트도 쫙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당 부분도 비슷한 기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이전 박스권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거래처질 오랜만에 나온 장대 양봉의 시작에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성훈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